현재 일본에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지고 온 2018년 서일본호우를 생각나게 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예고된 폭우와 태풍과 장마전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지진 연속 발생과 이상기후에 불안하다라는 분위기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5월에만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도쿄 수도권 인근에서 심상치 않는 지진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에 수도권인 지바현과 도쿄 앞바다인 이즈제도에서 몇십 년 만에 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일본 전역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5월에 장마가 시작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예년보다 빠른 2023년 장마는 위험하다는 경고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며칠 전부터 태풍 2호가 일본 본토로 올라오고 있다. 이번 주 내내 엄청난 폭우가 계속될 것이다. 산사태와 땅 꺼짐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방이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는 일본 전역에 더 강력한 폭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도 올해 장마는 기습 폭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고 항상 대피를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일본 호우 발생 5주년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관련 세미나와 폭우 대비 대피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발생한 서일본 호우는 홋카이도와 중부지방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당시 6월 29일에 발생한 태풍 7호가 7월 4일 일본에 상륙하면서 많은 비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홋카이도에 정체되어 있는 장마전선까지 겹치게 됩니다. 또 이 와중에 태풍 8호에서 습한 공기까지 대량으로 서일본에 유입되면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때의 일본 전역에 호우특별경보가 발령되었지만 많은 지역에서 하천범람과 산사태가 발생합니다. 전국적으로 수도 및 통신이 손상당하면서 교통장애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본 전역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게 되고 순식간에 263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외에 500여 명이 큰 부상을 당하게 되고 7만여 채의 주택이 완전히 파괴되고 140여만 채는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인 피해도 생기게 됩니다. 결국 2018년 7월 9일 일본 기상청은 헤이세이 30년 7월 폭우라고 이름을 짓고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폭우로 지정합니다. 일본 언론은 서일본 호우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발생했던 서일본 호우와 똑같은 상황이 2023년 5월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처럼 현재 일에는 장마전선이 걸쳐 있고 여기에 태풍 2호까지 더 엄청난 비구름을 품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장마전선과 태풍의 비구름이 겹치게 됩니다. 지난 주말에도 개최된 서일본 호우 대비 세미나에서도 이런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 폭우에 바로 대피를 하지 못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세미나와 조사 발표를 통해 일본인들이 여차하면 바로 대피하자라고 결심하게 만드는 것이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대피를 했어야 하고 그래야 목숨을 건진다라는 경고를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동해에서 내려온 장마전선으로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괌을 초토화시킨 태풍 2호가 일본 본토를 훑고 지나갈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이 인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시가와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아침부터 경보 수준의 호우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기상관 측소는 산사태와 저지대의 범람, 하천 상승 등의 주의와 경계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시가와현은 스즈시와 노토반도에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고 진도 5 이상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이미 산사태와 지반 꺼짐의 경고가 최고 위험 수준으로 발령된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규모 6 이상의 지진은 진도 5의 흔들림을 일으켰습니다. 엄청난 충격의 이 흔들림은 곧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지반을 파괴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장마전선과 태풍 2호까지 겹쳐서 일본 본토를 강타한 것입니다. 현재 태풍은 필리핀 동부에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은 45m, 최대 순간 풍속은 60m로 초강력 태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 2호는 괌을 초토화시키고 현재 대만 방향으로 좀 더 올라왔다가 31일 수요일부터 방향을 북동쪽으로 꺾으면서 대만 본토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키나와를 지나서 일본 본토로 쭉 올라올 것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괌을 강타했을 때 못지않은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 태평양의 따뜻한 해수의 영향으로 더 많은 비구름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어제 서일본 지역에 호우경보를 발표했습니다. 한반도를 거쳐 내려온 장마전선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서일본의 번개를 동반한 폭우까지 내리게 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현재 비구름이 예상보다 많이 발달해서 예상하는 수준 이상의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홍수 피해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기상청의 기사예보를 확인하면서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5월에 매우 강력한 격렬한 태풍이 오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라고 발표하면서 2023년 태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을 강도와 크기로 구분하는데 초속 44m 이상 54m 미만은 매우 강한 태풍이라고 합니다. 초속 54m 이상은 격렬한 태풍이라고 합니다. 태풍 마와르는 2015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매우 격렬한 태풍이며 일본 통계 사상 처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태풍 마와르의 경로는 지난 2011년과 2015년에 일본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태풍의 경로와 유사합니다. 2011년 5월 26일에 오키나와를 강타한 태풍 2호는 최고 풍속 초속 45m로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피해액은 역대 최대로 70억엔을 넘어섰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3일에 발생한 태풍도 필리핀을 지나면서 바로 북동쪽으로 방향을 꺾어서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를 지나갔습니다. 당시 오키나와에서는 침수와 범람 피해와 선박 파손, 도로 통행 및 항공 해상 운항 정지 등이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현재 올라오고 있는 태풍 마와르는 지난 2011년과 2015년 태풍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키나와로 올라오고 있는 태풍 2호는 최대 순간 풍속이 70m를 넘어서고 있는 초강력 태풍입니다. 특히 태평양의 해수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더 큰 폭우가 예고되었습니다. 태풍은 주로 해수온도가 27도 이상인 경우 강력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태평양의 수온이 29도에서 30도로 예전보다 따뜻한 상황입니다. 따뜻한 바다에서 태풍은 더 많은 양의 수증기를 보충하고 강력한 태풍과 폭우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증기를 가득 담은 태풍 2호가 대만을 향해 올라가고 있고 다시 일본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대만에서는 다시 태풍 마와르가 강력해지고 있다, 매우 강하다와 같은 기상 속보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완전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초강력 태풍이 대만을 강타하는 것도 수십 년 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기상청에서 분석한 태풍 경로가 모두 대만을 집중 강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속보로 현재 태풍 진로 상황이 보도되면서 대만인들의 대피를 권하고 있습니다. 대만인들도 현재 괌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괌 통과 이후 더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했다는 소식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절대 해안에는 나가지 말고 외출하지 말고 집안에서 대기해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주택 침수에 대비해서 하수관 등을 점검하고 대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절대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기상 전문가들은 태풍이 대만에 상륙할 때의 세력이 약화되더라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많은 비가 내리면서 약해진 지반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절대 산악지대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청은 경로를 북동쪽으로 꺾어서 일본 오키나와 군도 남쪽 해상을 따라 북동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기상청은 일본 본토를 쭉 훑고 지나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본과 대만은 올해 특히 더 강력한 태풍과 장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5월은 태풍 시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초강력 태풍이 발생하는 것은 지구 전체의 대기와 해양이 온난화되는 상황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상이변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2023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경고가 계속되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기상이변은 확실히 예년과는 다른 심각한 상황입니다. 천벌로 일본에 자연재해를 내리는 것을 총괄하는 하늘본부가 어디인지 궁금해집니다. 계좌번호를 알게 되면 후원금이라도 보내려고 합니다.